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8월 30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주말에 계속 비도 오고 해도 뜨고 그게 막 섞여 있었는데요. 다들 건강히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일교차가 심해져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저도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너무 에어컨이 차가운 거야. 여름 톤으로 에어컨을 틀어줬는데 날씨는 조금 낮아진 거죠. 근데 저도 여름 톤으로 옷을 입고 갔더니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오히려 보온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의 관성에 따라서 그냥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날씨는 이미 낮아졌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차에 에어컨을 킨 줄 알았더니 그냥 에어컨 아니고 자연바람이었어요. 20도. 그러니까 이제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핵심 내용은 델타 변이 충격파가 도대체 얼마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 원화 강세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날 것인가? 이 여부가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화가 아니고 미국은 델타 변이. 일단 먼저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이거는 그냥 저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주장일 수 있지 사실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에 따라서 원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예요. 지금 그동안까지는 그냥 다 달러 가치에 의해서 연동되는 흐름,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리 차이가 이제 유의미하게 벌어졌고 한 번 더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정말로 유의미한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금리와 더 비교했을 때. 그러나 쉽게 그렇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경기의 흐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금리 한 번 더 올려도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 상황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상수지 무역수지 상황 좋은 데에서 자산 가격 오르니 이거 자산 가격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한 번 더 인상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되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변들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저변은 이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가 건물 비어가는 속도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창의성과 역동성 의 결과가 저는 자영업자의 증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을 잘 못해. 깝깝한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영업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한 주축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한번 여기서 연타로 더 올릴 수 있나? 거시와 그냥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올릴 수 있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원화의 흐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매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 원화 보유를 했을 때 0.25% 더 주니까 약간 매력이 더 높아졌죠. 원화만 들고 있다가 주는 건 아니고 그걸 예금으로 갖고 있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화를 투자할 때 원화를 외국인들이 투자했으면 나 원화 들고 있을 거야. 이거 보석 같은 거야. 이거 금 같은 거야. 원화 이러진 않죠. 그죠? 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채권을 야, 미국보다 금리 좋은데? 야, 이거 원화 채권 살래. 이러고 하는 경우나 한국 주식 싼데 이거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 사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원화를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화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원화가 예전보다 매력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고요.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충격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그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북한에 관련되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요. 조금 복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데 참고로 저도 북한 관련해서는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죠. 우리 친인척 관계를 보면. 근데 그냥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보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한번 파격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북한이 미국한테 넘어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나 못 살겠어 이제 못 살겠고 중국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미국 품에 안길래 자 미국의 체제 안에 들어갈게. 내가 포기하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포기하고 들어갈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저기가 문제입니까? 저 서부 쪽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게임도 안 돼요. 그 서부 쪽에서의 지정학적인 중국 입장에서의 리스크하고 북한하고는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안 하고 가서 보자 이렇게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가정하지 말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시장 넘어갈게요. 미국은 핵심은 고용이죠. 이제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인데요. 자, 미국 시장 스케줄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테이퍼링과 금리 정상화의 수순이 정해지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의 변수가 생겼어요.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고용이 줄었다면 테이퍼링의 시점이 좀 뒤로 가겠죠. 그러나 최근에 카플란 총재라든가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카플란 총재죠. 내가 보니까 델타 변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용에도 좀 충격을 줄 것 같으니 이제 조금 보자. 그래서 고용 문제를 조금 보고 원래 내가 이제 9월에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조금 미뤄질 수도 있어. 그거 조금 보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발언했어요? 보니까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치가 별로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빨리 테이퍼링 발표하고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델타로 인한 고용 변화가 그렇게 클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자, 이제 따져보면 지난달에 얼마였어요? 94만 3천 명이었고요. 8월 얼마가 예상되느냐? 근데 의외로 94만 3천 명했는데 8월의 고용 예상은 75만 명 더 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탕수육 어떡하지? 나침반하고 나침반 90만 부르고 나 100만 불렀는데 네. 탕수육 시켜주고 볶음밥 먹어야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80만이 지금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80만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한 90만 내외 정도 숫자가 나오면 테이퍼링 숫자가 상당히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죠. 연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오늘 스케줄이 어떤 게 있냐면 7월 잠정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라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자, 근데 주택이 사실 화요일 날도 또 있어요. 6월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 그 다음에 S&P 케이서실러의 주택가격지수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파들 쪽에서 하신 얘기들이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채권을 매입해줄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뭐 연준이 주택 가격 올리는 부스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 지수가 고공행진을 또 하게 된다면 주초에는 테이퍼링에 대해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31일 날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죠. 그리고 9월 1일 날 드디어 1일 날마다 발표되는 게 뭐죠?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죠.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별표 3개짜리의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그 테이퍼링의 시점도 상당히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3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날 이제 뭐가 발표가 되냐면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은 지난달 5.4에서 5.2%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신규 고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아주 신규 고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주 골 때리는 거죠. 네, 아주 이제 테이퍼링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그런 흐름을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제 그 31일 날 발표하죠. 31일 날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그 다음에 그 1일 날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또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택가격 지수는 옛날 거라서 이것은 바로 야 이거 너무 과하다라는 톤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제조업 지수는 야 제조업 지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용이 많이 나온다면 상당히 테이퍼링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고용과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테이퍼링의 시점 조금 늘어지겠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 정확히 맞춰봐야 뭐 할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편향이 지표들을 볼 때 어떻게 보유 편향이 발현이 되냐면요, 여러분. 야, 테이퍼링 뒤로 갈 거야. 그래서 시장의 상승이 계속될 거야. 이게 보유 편향이에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기는 자세는 어떤 거냐면 보유 편향에 의해서 내 바램을 투사시키시면 안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주식 좀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냉정하게 봐서는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가장 높다. 1번.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근데 만에 하나, 주택가격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지수가 상당히 좋으면, 11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자, 그리고 10월 달에 선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9월 달에 확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채택해야 되느냐? 앞당겨서 채택하셔야 돼요. 일단 나쁜 그 거시 흐름에서의 나쁜 흐름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포트를 짜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포트가 좋아지기 위해서 시장이 좋아지길 바래. 제발 좀 좋아져. 이건 아닙니다. 내가 방금 전에 이건 하수들이나 하는 생각이지라고 할 뻔했는데 하수는 아니고 한 중수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좀 올라가서 내 것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의 바람이지. 그건 누구나 바람이지만 대응은 어떻게? 이게 나빠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투자자로서 바른 대응의 태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절대 희망을 투사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거시를 보시고요. 나쁜 상황들을 상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기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 좋은 것들은 결국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이것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 투자자로서 자연스러운 태도이긴 하지만
내 보유에 의해서 거시에 대한 전망을 휘청휘청하게 바꾸시면 이건 이기는 태도가 아닌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월 30일 월요일 한국 장전 시간을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